아까 전에 저 밑에랑 비교해보면 넓이는 같아요. 근데 저쪽 아래쪽 밭은 이렇게 한번 가면서 약을 치고요, 이렇게 오면서 약을 칩니다. 저희는 가운데로 가면서 한 번만 쳐요, 약을. 그 차이가 있습니다. 두 번씩 치시는 분도 계시고, 저희 지금 한 번만 치는 사람도 있는데, 저희는 한 번만 쳐도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. 근데 보통은 이쪽으로 가면서, 이쪽으로 바짝 붙어서 한번 가면서 치고, 이쪽으로 바짝 붙어서 한번 오면서 치고, 이렇게 해야 약을 이중으로 맞기 때문에 좀 더 약 효과가 좋다,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뭐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예.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배가 물렀습니다. 이거 이렇게 물른 배가 있어요. 이게 뭐 안에 깍지나 뭐 벌레가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, 우리 약 치는 거 아닙니다 지금. 보면 지금 배가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. 지금 여기 하나에 볼게요. 10.3 그죠? 9.7 자, 10.6 9.6 자, 요거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.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이 19일입니다. 19일 19일이면 이제 제가 어제 잠깐 계산해 본 바로는 7cm까지는 추석 때 출하가 가능합니다. 추석 때. 이유인즉슨 뭐냐, 지금 오늘이 19일이고요 이번 달은 31일까지 있습니다. 30일로 계산할 때 19일이면 11일 남았죠. 거기다 플러스 12일 남았고요. 이번 달은 아직 12일 남았습니다. 날짜가. 그리고 다음 달은 제가 마지막 배 따는 시기가 23일입니다. 그러면 13 더하기 23은 34 되겠네요. 그죠? 그럼 3.4죠. 3.4. 0.1cm씩 큰다고 하면 3.4cm 정도 자랄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12과가 10.5입니다. 그러면 3.4, 3.5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.5가 되려면 3.4에서 3.5에서 10.5를 빼면 6.5가 되겠네요. 맞나요? 10.5. 10.5에서 3.5를 빼면 7cm 되겠네요. 7cm. 그죠? 그러면 오늘 날짜로 대략 그냥 계산한 거예요. 대충.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. 날짜가 제가 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. 7cm일 경우에 3.5를 더하면 10.5잖아요. 그죠? 10.5면은 12과예요. 12과. 제가 이제 원하는 12과. 근데 저는 13과까지 남겨둔다고 했어요. 13과까지. 왜냐면 13과가 12과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. 예. 그럼 13과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는 6.5. 그러면 제가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날짜로 이 배 크기를 쟀을 때 6.5cm, 우리 과원에서는 6.5cm 이상만 되면 놔두고 6.5cm 이하, 6.4cm, 6.49cm까지 다 내리는 겁니다. 자, 보세요. 이것도 9cm죠. 네. 그럼 9cm면 3cm라고 계산해서 9cm면 11cm예요. 11cm면 11가입니다. 그럼 얘도 11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. 9cm니까. 그죠?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까 저쪽 아래쪽 가선보다도 저희가 배가 월등히 많습니다. 하지만 저기처럼 그렇게 큰 배는 없어요. 육가가 되는 배는, 그런 배는 없습니다. 우리는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 망합니다. 그죠? 왜냐면 저거 다 지금 봉지 다 뜯어졌잖아요. 그리고 앞으로도 거의 한 30일 정도 남았습니다. 날짜가 30일 넘게 남았죠. 한 달 넘게 남았어요. 아직도 마지막 배를 따는 시기가 한 달이 넘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그 배 어떻게 합니까? 따입니까? 지금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. 근데 배가 크기만 한 건데, 그죠? 어느 정도 적선 온도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죠. 저희가 적선 온도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3605도. 내가 오늘 따가지고 바로 내보내겠다.
그럼 3605도가 일단 넘어야 돼요. 그리고 나는 구정 때 배를 좀 팔고 싶다. 구정 이후로 나는 배를 팔고 싶다. 그러면 3480도 정도 됐을 때 따야 됩니다. 미리 따야 돼요. 숙성이 좀 덜 됐을 때 따야 됩니다. 그래야 따놓고 예건하고 저온 창고 들어간 다음에 그 자체에서도 과일 자체가 호흡을 하면서 늙어가요. 과일이 늙어간다는 건 숙성된다는 말입니다. 우리가 과일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건 과일이 젊었을 때는 짧아요. 하지만 어느 정도 성숙된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과일이 달고 맛있습니다.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서 노년기가 되면 과일이 푸석푸석해져요. 맛이 없어지고, 그죠? 숙성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정 뒤로 이제 배를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빨리 따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구정 때 맞춰서 하려면 적당히 익었을 때 3605도가 넘었을 때가 저희는 적당히 익었을 때라고 보거든요. 그때 배를 수확을 해 주셔야 나갈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지금 배가 벌써 커버렸어요. 아직 적산 온도가 3605도가 안 됐어.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. 오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. 오늘 확인하고 내일 한번 영상 찍을 때 보여드릴 건데, 몇 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직 온도가 되지 않았다. 근데 배가 너무 커서 딸 수밖에 없다. 그러면 그 배는 아무래도 좀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큰 배도 숙성이 되고 어느 정도 그 원하는 성숙기에 도달을 해야 배가 맛있는 거지. 예를 들면 배를 지베릴린을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배가 2달 전에 땄다. 배를 2달 전에 땄다. 그러면 예를 들면 적산 온도가 3605도인데 뭐 3000도나 2800도에서 땄다. 그럼 그 과일 맛있을까요? 그건 커도 맛이 없어요. 그죠? 왜? 성숙이 되지. 미성숙 상태에서 배를 땄기 때문이에요. 나무에 걸렸을 때 성숙이 돼서 숙성의 어떤 성숙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배를 따야 탄수화물도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배를 따야 저희가 이제 맛있는 배가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생산할 수 있다고.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배가 지금 보면은 뭐 한 9가, 8가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. 근데 못 땁니다. 못 따요. 지금 따면 맛이 없어. 하여간 조금이라도 더 놔둬야 됩니다. 그래서 6과가 되기 전에 한 7과 정도 됐을 때 따야 돼요. 그때 따는 게 저희 목표예요. 근데 따다 보면 이제 못 따는 것들도 생기게 되고 6과가 됐을 때 따는 것도 있고 어떨 때 5가 되는 것도 나중에 따는 경우도 있어요. 예. 그런 경우도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. 예. 이 부분까지 한 번 더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. 어제도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오늘 바로 옆에 있는 밭 방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.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돌아요. 팬이 지금 안에서 혼합시켜주고 있거든요. 네, 혼합시켜주고 있는데 그냥 돌아요. 저희 제품이 좀 저렇습니다. 저희께. 그리고 밑에 보세요. 저희 지금 풀이 깔려 있으니까 어떻습니까? SS기가 밟고 지나가도 땅이 안 없어져요. 그대로 있습니다. 풀이. 네. 이렇게 돼야 땅이 딱딱해지지가 않고 풀을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아우,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지금 보니까 길어버려요. 여기서 보니까. 네. 보세요. 여기는 계속 파요. 땅이. 여기서 도니까. 그래서 안쪽은 이제 저희랑 이제 다른 밭이기 때문에 저렇게, 지금 저쪽으로 가서 이제 방제를 할 예정입니다. 가운데로 그냥 바로 뿌리신 모양이네. 볼게요. 아, 노즐 좋네요. 노즐 이번에 바꿨는데, 이거 좋습니다, 노즐. 야,
말끔하네. 자, 싹 나가잖아요. 양쪽으로 다. 그죠? 그리고 저 건너편 반대쪽, 양쪽으로 반대쪽까지 쫙 나갑니다. 특별히 이렇게 한번 가고 이렇게 한번 가고 할 필요가 없어요. 저희가 해보면. 근데 뭐 반반씩 가는 걸 로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거는 뭐 각자 자기 농장에 맞게 약을 뿌리는데 실질적으로 약만 잘 뿌려줄 수 있게 한다면 굳이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? 네. 네, 이쪽 올 때 한번 또 보겠습니다. 아주 잘 미세하게 잘 나갑니다. 뭐 어디 비는 자리 없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나가죠. 네. 그래서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약이 얼마나 잘 묻었는지, 약이 얼마나 잘 묻어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. 그래서 물이 다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여기 가운데 한 번만 지나갔어도 충분합니다. 자, 보십시오. 자,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보이세요? 빛에 반사되는 거? 여기 거의 한 여기 반 정도까지 날라오는 게 저기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. 반 정도까지 나옵니다. 여기 반까지 날라와요. 약재가. 여기서 뿌리면 또 여기 반까지 나가고. 그러니까 여기 이 나무 가운데는 이중으로 두 번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치고 이렇게 오면서 치고 할 필요가 없다. 네,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. 네.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그렇게 지금 안 할 예정인데, 만약에 약이 남으면 방제를 한 번 더 하실 수 있어요. 아버지께 두 번.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고 하는 걸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그냥 가는 걸 두 번 하는 게 차라리 더 이익이다. 예. 그러면 두 번 약을 하기 때문에 두 번,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운데까지 가죠. 여기서 치고 요 나무에 맞고 그 다음 나무에 요 반대편에 반 정도까지 가니까 그거를 여기 칠 때 이렇게 맞고 반까지, 저기서 칠 때 이렇게 하고 여기 반이 맞으니까 두 번이죠. 그러면 그걸 두 번 하면 네 번 맞는 겁니다. 그러면 한 번 맞을 때, 한 번 약을 방제를 했을 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40% 정도 맞습니다. 40%. 이 나무 전체의 40%. 한 번 더 하면 한 60%. 한 번 더 하면 한 70%. 이렇게 그게 올라간대요. 그 맞는 그 어떤 그 범위라고 그래야 되나요? 하여간 그 양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, 어찌됐든 한 번만 쳐도 충분히 약재가 잘 골고루 묻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고 뭐 하면 좋겠죠. 근데 시간이 2배로 들어요. 그죠? 네, 시간이 2배 듭니다. 저희는 그냥 한 번만 하고 남는 약은 한 번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치긴 하는데, 좋네요. 아주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약재가 잘 나옵니다. 자, 보세요. 가운데까지 오죠. 조금 더 하면 여기까지 올 겁니다. 아마 공기가 없으면, 바람이 안 불면 밀려오는 힘으로 여기까지 쭉 밀려올 거예요. 그래서 전 좀 뒤로 가겠습니다. 약 별로 먹고 싶지 않아가지고요. 어우, 냄새.